뜻밖, 횡재의 갈등을 처리한 지혜. 경상남도 함양에는 여러 물줄기가 흐릅니다. 지리산에서 발원한 엄천, 백운산에서 발원한 위천, 덕유산에서 발원한 금천이 주요 줄기이며 각기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중 위천은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이며 위천수라고도 불립니다. 예전에는 나루터가 있었고 이웃 마을로 가려면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징검다리를 통해 건너가야 했습니다. 조선 말엽 위천수를 사이에 두고 각기 건너편 땅에 농사를 짓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 사는 집은 각각 위천수의 양쪽에 마주보고 있었고 그들이 소유한 농경지는 서로 강 건너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날마다 부득이 위천수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논이 저쪽에 있으니 은근히 불편하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튼튼한 돌다리가 없었기에 강물을 건너려면 띄엄띄엄 놓인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건너야 했으므로 무척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비가 내려 물이 넘치면 징검다리마저 잠겼어 위험해 강을 건너지 못했고 물이 빠질 때까지 농사일을 미뤄야 했습니다. 어렵사리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를 지었어도 가을이 되어 수확한 곡물을 옮기는 일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씨가 박씨에게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강을 건너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이 무척 불편하니 당신의 농경지와 내 농경지를 맞바꿔 경작함이 어떻겠소? 그렇게 할 경우 힘겹게 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테니 얼마나 편리하겠소? 그러니 이제라도 땅을 바꿔서 농사를 짓도록 합시다. 제법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맞바꿈은 곤란했습니다. 서로 소유한 농경지의 면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씨보다 한마디기 더 많은 박씨 입장에서 맡겨하는 손해였으므로 박씨는 망설였습니다. 마지기는 씨앗 한 말을 뿌릴 만한 넓이로서 대체로 노는 150에서 300평이고 밭은 100평 안팎이기에 쉽게 포기할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겪는 불편함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한동안 고민하던 박씨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진 논이 당신의 논보다 한마지기 더 많으니 이대로 맞바꾸면 내 손해가 크오. 그러니 앞으로 5년 동안만 한마지기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절반을 나에게 더 주시오. 박씨가 나름 양보하며 내놓은 타협책이었고 김씨는 동의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들어주리다. 두 사람은 전격 합의하여 그날로 농경지를 바꾸고 상대방 땅이었던 논을 가꾸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농부는 날마다 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 없이 농사를 지으니 이 일이 한결 수월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네. 행여비라도 내리면 건너가 보지 못해서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전보다 편하게 농사지었고 김씨는 가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씨는 해마다 한마지기 수확량의 절반을 박씨에게 건네주었고 4년간 약속을 잘 이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우연히 논에서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니, 이건 황금이잖아. 누가 몰래 숨긴 건지 원래부터 땅에 묻혀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주먹만한 크기의 금덩어리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씨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더불어 뜻밖의 횡재를 기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리 좋아하는감? 이웃집 사람이 묻자 김씨는 사실대로 말하며 자랑했고 그 바람에 금덩어리 발견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졌으며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건넌 마을에 사는 박씨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박씨가 욕심을 냈습니다. 가만히 보자. 올해가 5년째잖아. 박씨는 즉각 김씨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애당초 당신과 5년 동안 농토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절반만을 받기로 약속했을 뿐이고 농작물이 아닌 황금은 아직은 내 땅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내 것이요. 아무리 좋게 합의한 일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뒤틀리기 마련인 법. 두 사람이 약속한 마지막 해인 5년째에 접어들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자 박 씨가 변심한 것입니다. 김 씨 역시 마찬가지인지라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당신과 약속하기를 한마지기 농작물의 절반만 주기로 하지 않았소. 그 외에 다른 것은 건네주기로 한 약속이 없었으니 황금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옳을 것이요. 두 사람은 황금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 일단 헤어진 후 다시 만나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다투었습니다. 황금은 내 것이니 당장 내놓으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나도록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재물 다툼으로 인해 급기야 마을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무렵 위천수 제방 쪽 장터거리는 평소 주민들이 모여 휴식이나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마을을 시끄럽게 하는 문제가 생기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시비를 가려 정한다 하여 시비 정거리로 불린 그곳에 김 씨와 박 씨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금덩어리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일종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여전히 내가 그 땅 주인이므로 황금 역시 내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로지 한마지기 수확물의 절반만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 나머지는 온전히 내 것입니다. 박 씨의 말을 들으면 박 씨 말이 옳고 김 씨의 말을 들으면 김 씨 말도 옳았기에 마을 사람들 의견도 갈려서 어느 누가 옳은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정씨라는 사람이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금을 나눠 가지는 건 어떠하오? 마을 사람들도 그 말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박 씨 모두 욕심부리며 거부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고 해결 방도가 나오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이는 짜증을 내기도 했으나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기에 좀 더 숙고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정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눈에서 발견한 게 금덩이가 아니고 평범한 돌이었어도 두 사람이 지금처럼 고집을 부렸겠소. 당신들이 제 욕심만 채우기 위해 싸움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소. 황금에 대한 당신들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젠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당신들에 대한 울분이 생겼다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어느 누가 금덩이를 차지하더라도 탐욕 강한 사람과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하겠으니 두 사람 중에 금을 소유한 이는 즉시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옳은 일일 것이오. 정 씨의 꾸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공감하여 동조하며 아무나 황금을 갖고 빨리 마을을 떠나라고 촉구했으며 마을 원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군. 황금을 가진 자는 어서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하게. 농사는 품앗이가 필수이기에 마을 사람들 도움 없이는 봄철 모내기도 가을철 추수도 불가능하므로 비협조는 사실상 농부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의외의 사태에 김 씨와 박 씨는 깜짝 놀라 스스로를 돌아봤고 황금을 독차지하고자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오래도록 싸운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등 마을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화목하게 살았으며 시비 정거리의 지혜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